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마인드 코치 김종환입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우리 7월 마지막 주 대인관계 마지막인데, 제가 저번 주 같은 경우는 가장 매력적인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진짜 매력적인 사람은요, 보시면, 여러분 주위에 매력적인 사람을 잘 보시면, 타인을 설득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 매력적으로 많이 보이시죠? 막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정말 설득하는 거.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들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잘 설득하는 사람이 저는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 지금 힘들지만 나 분명 잘 해낼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어떻게든 노력하게끔 만들어주는 그 설득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대화라고 하는 것 중에 우리는 그냥 강요받는 걸 싫어하는데 불구하고 내가 나에게 강요하는 게 되게 많아요. 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보통 안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설득을 잘하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누워 있잖아요. 이제 운동하러 가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야 일어나. 너 뭐 하냐? 너 지금 그러니까 네가 맨날 지금 살만 찌지. 이게 아니라 저는 되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저를 설득시키는 게 조원아 좀 일어나 보자. 너 진짜 운동하고 난 다음에 너 거울 봤을 때 얼마나 괜찮아. 이러한 상태로 계속 저는 저를 예쁘게 설득해요. 그렇게 예쁘게 설득하니까 아무래도 저도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슬기롭게 눈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이전에 제가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인간은 어느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규정하는데, 실제적 자아가 있고 이상적 자아가 있고 의무적 자아. 자아는요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번씩 되게 혼동하시는데 과연 나는 누구인가 하시는데, 실제적 자아, 이상적 자아, 의무적 자아라는 그 세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심리학에서는 또 나누는 게 실제로 많다는 거. 이것도 나고 저것도 나요. 싫어하는 것도 나고 좋아하는 것도 난데 불구하고 싫어하는 건 싫어요, 좋아하는 것만 좋아요. 이것은요 잘못된 자기 자아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 실제적 자아 같은 경우는 현재 나를 인식하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상적 자아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이렇게 되길 희망하는 거예요. 희망의 그 이상적 자아가 세면 셀수록 실제적 자아와 부딪히는 케이스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데 의무적 자아는 뭐냐? 의무적 자아 같은 경우는 책임감이라는 어떤 그 감정을 수반하는 건데, 되게 의무적 자아가 보통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주위 환경, 특히 대표적인 게 부모님이죠. 이 부모님, 그래서 강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게 싫은데 불구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안 하면 뭔가 이상해. 라고 하는 게 의무적 자아고요. 이상적 자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되고 싶은 건데 보통 SN에서 많이 얻어지는 케이스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상적 자아가 되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면 어려우면 거기서 끝난 건 아니거든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보세요. 실제적 자아랑 이상적 자아가 서로 괴리감이 너무 커요. 괴리감이 너무 크면요, 이 상태가 실망과 불만족, 슬픔과 관련된 정서에 취약하는 케이스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나는 지금 현재 등급이 한 5등급이에요. 근데 이상적 자아라고 하는 거는 맨날 연고 팁이라든지 보니까 이제 서울대 분들밖에 안 나오고 연세대, 고대 이런 스카이밖에 안 나오는 프로그램 계속 보잖아요. 그럼 이상적 자아도 높아지죠. 그럼 적어도 1등급인데 이러한 그 갭 차이가 큼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한테, 그럼 실망이라고 하는 뭡니까? 나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죠. 자존감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불만족, 하나하나 내 모든 상황감, 내 친구와 모든 관계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낮추는 게 여기서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 그리고 의무적 자아 같은 경우는 실제적 자아와 의무적 자아가 괴리감이 큰데, 의무적 자아는 말씀드렸죠? 내가 해야 된다.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뭡니까? 긴장이나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부정적 정서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르게 설명드리면, 내가 1월 달에 재수학원에 들어갔어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는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충분히 6월 평가원에서 내가 적어도
내가 5등급이었지만 적어도 한 2등급은 나와야겠지 라고 생각, 의무적자,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니까 2등급인데 내가 3등급에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심한 실패에 대한 그 상처를 받으면서 그 상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월, 8월, 9월, 수능까지도 미래를 예측할 때 나 자신의 긴장과 불안, 두려움, 이것을 못할까 봐 하는 그 감정을 지니고 사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슬기롭게 눈치 보는 방법인데 왜 이걸 설명드렸냐면요. 먼저 내가 눈치 많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사람이 그게 있거든요. 뇌과학으로 따지면 거울 뉴런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상대방을 보고 내가 모방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만든 사람은요. 되게 심리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동일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나 스스로가 누군가 봤을 때 멋지잖아요. 멋진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이걸 닮아가려고 하는데 그 모습의 겉모습만을 닮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노력, 과정까지도 닮아가려고 한다면 이 동일시라는 그 방어 기제가 정말 자신을 성장시킬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다르게 잘못 해석하는 친구들을 보면 눈치 본다는 게임인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내가 혹시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날 비웃지 않을까?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되게 기초적인 것도 몰라? 라고 하면서 나에게 나쁜 얘기를 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눈치를 보는 케이스는 이겁니다. 실제적 자아는 내가 눈치를 잘 보는 센서가 되게 민감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이상적 자, 뭔가 발표도 잘하고 할 말 또박또박하고 이런 상태하고 되게 혼동이 있기 때문에 눈치라는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스트레스 받는 케이스가 실제로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먼저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돼요. 분명 사람은 타고난 기질이 존재하는데 그 기질 중에 하나가 눈치 보는 건데 눈치를 본다고 하는 것은요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학생들한테 눈치 보는 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저는 걔들한테 선생님 전 눈치를 많이 봐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요 주관도 없고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한테 얘기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한마디 던지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아이고야 눈치도 없는 놈아 라고 했을 때 눈치도 없는 놈아 라고 했을 때 보통 눈치 없는 놈이라고 하면요 좋은 소리예요? 나쁜 소리예요? 나쁜 소리죠. 실제 정말 칭찬요 눈치가 재빠르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실제 보면 일하는 영역에서도 보시면요 눈치 빠른 사람이 일을 하면 진짜 편해요. 적재소사 딱딱 알아서 해요. 일하는 자체는요 일머리라고 하는 게 눈치 빠른 사람들이죠. 눈치가 빠르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좋은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시킬 노력은 하지 않고 계속 스스로가 더 저항한다고 하는 것이니 결국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눈치는 괜찮은 겁니다. 다만 여기서 수험생이기 때문에 뭔가 행동보다는 나에게 오로지 집중하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눈치를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눈을 강조하는데 할 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거랑 없는 걸 구분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하거든요. 왜? 결과 값이 크니까, 욕심이 크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수준에 맞다, 좀 쉽다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훨씬 더 그 쉬운 걸 해나가는 행동적인 모습도 보이고 이걸 많은 수를 반복하다 보면 할 수 없는 것도 어느 순간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보세요. 타인의 감정과 타인의 생각을 내 마음대로 조정이 쉽습니까? 어렵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노력해도 안 되면 잘. 그런데 나 자신을 컨트롤하기가 훨씬 쉽죠. 그 얘기가 뭐냐면 타인의 생각, 제가 나를 어떻게 볼까의 모든 주제를 던지면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쟤한테, 내가 그들한테, 내가 타인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라고 바로 주제를 바꾸십시오. 주제만 바꾸더라도 내용은 달라지듯이 여러분이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라고 고민해서 하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게 바로 연기잖아요. 연기 좀 하셔야 됩니다. 연기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연기 해보십시오. 제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간단해요.
원래 저 자체, 실제적 자아는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제 스스로가 바로 타인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내가 그들에게, 좀 더 쉬운 거죠, 이게? 그들에게 심리 선생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라고 고민하기 때문에 하루의 일과가 심리 선생의 어떤 그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되는 과정이 보인다는 겁니다. 훨씬 더 나에게 좋은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요. 그들의 눈치,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여기에 눈치를 한번 잘 잡으신다면 정말 여러분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7월 대인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께 명확하고 좀 쉽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인드 코치 김종환이었습니다.